발수 워시액 쓴다 안 쓴다. 아이시트 A님 발수 워시액 쓴다 안 쓴다 요게 있는데 저는 발수 워시액을 안 씁니다. 그냥 일반 워시액 써요. 발수 워시액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발수 워시액은 와이퍼 채터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일반 워시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수 워시액은 잘 안 씁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네, 발수 워시액 이 유막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무조건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타이어 세척 제대로 안 하고 타이어 광택제 같은 케미컬 써도 타이어에 별 상관없습니다. 타이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해요. 타이어를 아무것도 안 쓰고 땡볕에 계속 놔둬도 타이어는 그렇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바르는 제품들은 대부분 실리콘 베이스예요. 우리가 뭐 수성 타이어에 바르는 게 뭐 수성, 유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유성은 거의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향료를 좀 넣고 그 점도를 조절하고 그래서 바르는 거고요. 물론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겠죠, 회사마다.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에도 유화제 넣고 실리콘 베이스 좀 넣고 디메틸 뭐 그런 거 넣어서 만듭니다. 결국은 수성을 쓰든 유성을 쓰시든 타이어에 손상은 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타이어 세척 제대로 안 하고 해도 상관없나? 그래도 타이어 손상은 안 갑니다. 다만 보기 싫을 뿐이죠. 네, 타이어 이영제 쓰셔도 됩니다. 이영제는 제가 알기로 실리콘도 실리콘 오일이 점도가 이렇게 낮으면 CS로 표기를 하는데, CS가 보통 50부터 많이 써요. 50 이하는 50 이하를 주로 이형제로 씁니다. 이형제는 말 그대로 몰드, 형틀 있죠. 이 형틀에서 떼어내기 위한 약품인데, 우리가 뭐 글라스 파이버를 뜯은 어떤 뭔가 만들 때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형제를 뿌립니다. 이형제를 뿌리면 얇은 실리콘 막이 형성되겠죠. 그 위에다가 뭐 파이버글라스를 뜨든 레진을 뜨든 그 형틀에 맞게 제품을 만든 다음에 뜯어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이형제예요. 베이스는 실리콘 오일이 베이스죠. 그래서 이형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50CS 이하짜리 쓰기 때문에 발림성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묽어요. 우리 완전 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빨리 날아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CS가 높은 애들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애들이 좋으냐? 높은 애들은 확실히 오래 가긴 하는데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점도가 뭐 1000 이상, 5000, 만, 6만, 10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바르면 정말 오래 가요. 하지만 도로에 막 먼지나 조그만 돌 같은 게 튀잖아요. 그럼 거기다 붙어버려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내 차는 나는 차고에다가 차를 넣어둘 거야. 많이 주행 안 할 거야.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 실내에다가 그냥 넣어두죠. 주행 거의 안 하죠. 그럴 때는 실리콘 발라두면 좋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발수 코팅제 제품 한두 개만 추천해 주세요. 발수 코팅. 발수 코팅은 최근에 9개월 차도 테스트 했었고 몇 년 전에도 테스트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채터링 발생하는 게 싫다. 그리고 여름 한철, 장마철에만 딱 버티면 된다. 그리고 엄청 낮은 속도에도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오토브라이트 레펠 쓰세요. 내구성 좀 약한데 확실히 성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구성도 조금 좋아야 되고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글라코 G19나 아니면 불손 이지그립 쓰시면 되는데, 글라코나 이지그립이나 둘 다 단점이 채터링이 생길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요. 성능 어느 정도 나와주고요. 그리고 나지올의 글라스 실드 이 제품도 괜찮아요. 요 4개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알리 광택기계 사용이 되나요? 알리 광택기계 사용이 됩니다. 알리는 광택기계가 엄청 많아요.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알리 광택기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택을 전문 업으로 그러니까 광택을 내가 업으로 하겠다. 앞으로 나는 광택 이 디테일 너무 좋아. 너무 난 디테일링 사랑해. 업으로 하겠다 하면 그냥 돈 조금 들어도 루페스 거 사십시오. 하지만 난 내 차만 소소하게 하고 주변 차들 하겠다. 그럼 알리 거 사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알리 그렇죠. 알리 제품과 흔히 말하는
이제 듀얼 광택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알리 제품과 조금 급이 있는 제품, 루페스 제품을 설명드리면 결정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 아니 돌아가는 거 똑같고 전기 들어가는 거 똑같고 모터 똑같고 그죠? 카운터 밸런스 있고 이렇게 밸런스 유지하는 거 똑같은데 써보면 진동이 다릅니다. 루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을 잡기도 편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작업했을 때도 이 기계 자체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만큼 진동이 없으면 패드가 도장면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괜찮게 나오고요. 하지만 비싸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개인적으로 나는 내 차만 광택을 내겠다 하시면 알리 제품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쓴다고 그 중국 알리 제품 쓴다고 해서 차가 광택이 안 난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김호영님 인조 가죽 시트 세척 잘 닦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인조 가죽 시트나 천연 가죽 시트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죽 시트가 손상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기와 소금기 때문에 시트에 있는 유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가장 좋은 건 타고 내릴,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한데 여름에는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팔걸이나 시트 부분에 자기도 모르지만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 닦아주시면 돼요. 뭐 한 번 할 때 엄청 깨끗하게 난 이 오래된 묵을 때 디테일링 하겠어 그런 생각보다 가죽을 오래 유지하시려면 그때 가죽에 있는 소금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뭐 어떤 케미칼을 써라. 케미칼을 쓰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냥 물로만 닦아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제가 세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건 사이즈 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 그 옛날에 식당 가시면 물수건 줬죠. 식당 물수건. 그 정도 사이즈 딱 좋아요. 그 정도 사이즈 차에 두시고 내릴 때 그 차에 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조금 해고 꽉 짠 다음에 팔걸이 시트 이런데 정말 닦는데 10초 안 걸립니다. 그렇게 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주시면 차에 뭐 코팅제를 바른다거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식류의 이영제 테스트하는 거 봤는데 부식류 물그리스는 물그리스 안 됩니다. 물그리스 안 돼요. 물그리스는 양털류랑 같은 맥락입니다. 구리스는 고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모델 3 소유한 지 4, 5년 정도 되신 건데 사용하시면 만족스러우셨나요?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셔니님, 그럼 광택기 사용 시 컴파운드는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이 컴파운드는 진짜 어렵습니다. 컴파운드는 정말 내가 그냥 쌤이라 나는 내 차에 적당히 그냥 좀 내 차가 좀 밝은 차다. 난 때만 적당히 벗기겠다 하시면 3000방급의 컴파운드를 사시면 됩니다. 뭐 어떤 제품이든. 왜냐하면 3000방급 이상 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유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연마제도 공개 들어가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망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 스크래치를 날리는 능력은 부족하죠. 하지만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좀 마인드 차이인데 광택은 스크래치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광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 차 뭐 검정색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 멀리서 이 차 광이 난다 묵직한 느낌 난다 그렇게 만드는 게 광택이지 요만한 스크래치는 하나 잡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굵은 컴파운드를 쳐가지고 도장면을 깎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컴파운드를 그 정도 쓰시면 되고 단계별로 셔니님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구입해야겠죠.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자, 김초루님, 가죽에 바세린 바르면 바세린 좋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바세린을 만든 사람이 바세린이 결국은 이제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이 바세린의 안전성을 자기 몸으로 너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게 너무 안전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에 바세린을 한 숟가락씩 먹었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았다. 자기 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세린을 얼마 전에 제가 바세린하고 천연 오일하고 섞어서 이제 방향제를 만든 게 있죠. 걔는 향은 좀 약하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향제보다 향은 좀 약한데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에 닿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거 주로 씁니다.
자, 상승 비룡님, 저는 가죽 시트에 밍크 크림으로 관리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밍크 오일을 예전부터 가죽 관리하는데 썼었어요. 예전에 칸가루에서 이게 밍크 오일이라고 우리 그 구두 닦는 약 그 구두약 있죠. 그런 사이즈의 밍크 오일이라고 바셀이라고 섞어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저도 많이 썼었어요. 예. 가죽 시트 관리하는데. 오늘 영상 중에 플라스틱 보건제로 바세린을 추천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바세린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일단 인치 무이한 게 좋아요. 디테일링을 우리가 하고 어떤 뭐 케미칼을 쓰는데 내가 어떤 세정을 위해서 강한 케미칼을 쓰면 그 케미칼은 대부분 사람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보건제, 이게 바세린은 보건제라기보다 유분을 보충하는 느낌이랄까? 그게 막 바세린 발랐다고 얘가 엄청 오래 가고 막 일반적인 보건제보다 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은 인체에 무의하다는 거. 예, 실내 바르기는 괜찮다. 저 질문 있는데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새 차를 2번이나 했는데 광이나 슬립 같은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부탁해야 될까요?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광이나 슬릭이 안 나온다. 광택집에 한번 맡기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집 근처 광택집에 한번 맡겨서 특별하게 뭐 스월이라는 게 많이 없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경우는 도장면 상태가 재도장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상태를 안 봐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광택집에 한번 가셔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광택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조금 만져달라. 한마디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때 한번 벗겨주세요 라고 하시면 도장면에 있는 오랫동안 쌓인 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일단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긴 봐야 되는데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소 컴파운드에 다이소 광택 보건제상 안 됩니다. 다이소 컴파운드는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컴파운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이소 광택 보건제라고 돼 있는 그 마무리 컴파운드는 약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방급의 컴파운드 아무거나 사 쓰시면 뭐 IPO 거라든지 EXQ 국내 제품은 그 두 개가 괜찮고요. 아니면 3M 거도 괜찮습니다. 유분이 좀 많긴 한데 좀 안전하게 쓰기에 괜찮아요. 자, 서울에서 풀 노상 주차인데 루피님, 눈 비만 주면 고체 왁스가 한 달 못 가서 본넷 루프 트렁크 진수가 되는데 고체 왁스도 고체 왁스별로 내구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구성 좋은 애들은 그보다 좀 더 오래 갑니다. 다른 왁스를 한번 써보십시오. 휠하우스 세척하는 제품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알칼리 그 프리워시 그 쓰시면 되고 휠하우스는 솔을 쓰세요. 솔 써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로 휠하우스용으로 세척제가 나오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루피님, 흑광 고체 왁스면 2달, 2달 갑니다. 흑광은 2달 갑니다. 잠깐만 자리해놓으시면. 하지만 흑광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흑광은 여름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기가 또 습할 때는 흑광이 헤이즈가 좀 올라오는 현상이 좀 있어서 그리고 흑광은 작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흑광 쓰시면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해서 내구성 단단하게 이렇게 쓰는데 작업하기는 쉬운 왁스는 아닙니다. 자, 달래권이 요즘 방음 영상 보고 있는데 사중 매트 사용과 방진 매트 2개 빠르는 것과 어떤 게 나을까요? 앞바퀴 휀다. 앞 휀다 할 때는 철판 쪽에는 그러니까 휀다 철판 쪽에 있죠. 휀다 철판 쪽에는 방진 매트로 작업하시고 앞바퀴 이제 뜯어내시고 더스트 커버 여기 뜯으시잖아요. 더스트 커버 뜯어서 운전석 문짝 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생각보다 깊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중 매트를 한 요 정도 두께로 오리셔가지고 저는 한 4겹 이제 차마다 공간이 달라요. 4겹 붙일 때도 있고 5겹 붙일 때도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들어가는 실내로 들어가는 소음 쪽을 이쪽으로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진 매트 조금 쓰시고 사중으로 여기 가운데 막는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소나타나 그랜저 그 정도 기준으로 하면 사중 매트는 1장 하시고 방진 매트는 한 2장 정도 하시면 앞엔다 양쪽 이렇게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GEE님 컴파운드 그럼요. 컴파운드 디온이죠. 디온 컴파운드는 이게
입자가 분쇄형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좀 입자가 굵어요. 근데 돌리면 그 입자가 부서지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광택 낼 때 싱글로 돌릴 때 약을 부셔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굵은 약인데 그걸 약을 부시면서 이게 참 표현이 애매한 그렇습니다. 일반 분들도 그냥 편하게 쓰기 좋게 만든 거라서 디온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 실내 플라스틱 내장재 도색할 때 프라모델 도색용 라카 에어기 뿌려. 실내 플라스틱은 도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라스틱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프라모델 플라스틱보다도 그 자동차에 쓰는 실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휘어짐을 주기 위해서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분이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프라이머죠. 이제 하지를 하고 위에다가 컬러를 올려도 나중에 되면, 그리고 실내는 여름에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하면 벗겨집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도색하지 마시고 그냥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몰딩 얼마 안 합니다. 내장 몰딩 얼마 안 하니까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깔끔합니다. 셔니님, 더클래스 블랙 타이거도 습기 헤이즈, 더클래스 블랙 타이거도 습기 헤이즈 발생합니다. 더클래스 제품도. 근데 한 가지 이 확실한 거는 우리가 뭐 물왁스를 쓰든 고체 왁스를 쓰든 그 제품이 성능이 안 좋잖아요. 얘는 발수도 많이 안 나고 성능이 안 좋은 제품들은 습기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헤이즈도 안 생깁니다. 헤이즈가 생기는 제품은 어느 정도 좀 성능이 나오는 제품들이 헤이즈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가진 궁금증인데 도무지 나일강 웬룩을 구분 못하겠습니다. 사진상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다스 타임 봤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웬룩과 못합니다. 웬룩과 나일강을 구분 못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본넷 한 판을 딱 해가지고 3등분해서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쪽은 웬룩을 하고 이쪽은 나일강을 한다. 그렇게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차를 웬룩으로 했다. 딱 차보자마자 오씨 와 웬룩이네. 그렇게 구분 못해요. 나일광은 막 이게 아크릴릭한 뭐 그런 광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웬룩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고체 왁스는 확실히 웬룩을 내는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이모 콩쿠르나 한창 옛날에 유행했었죠. 기억나시죠? 상어 왁스. 요런 애들은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요. 발수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얘들 바르면 확실히 이게 웬룩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웬룩은 어느 정도 유분기가 들어가줘야 웬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션이님, 제가 작업 잘못한 거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겁니다. 헤이즈는 특정 조건 환경에서 싹 올라오는데 주로 외부가 뜨겁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데 주차하시는 분 계시죠? 그럴 경우에 딱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헤이즈가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거는 작업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환경이 그런 겁니다. 더 클래스 제품의 그 블렛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얼룩도 좀 있고요. 그래서 블렛은 좀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렛도 이게 어다른 건데 딱 발랐을 때 이걸 얼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웬룩 그렇죠? 웬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잘하면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도장면에 잘 붙이면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그게 조금 특정 조건 하에서 약간 얼룩덜룩하게 되면 그 얼룩이라고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작업해도 얼룩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쉬운 스프레이 왁스는 아닙니다. 블랙 타이거는 쉬운 제품은 아니에요. 불손 크리스탈 고체 왁스 사용 스펀지는 빨아 쓰는 건가요? 네. 어떤 고체 왁스든지 한번 쓰시고 나면 놔두면 스펀지 위에 하얗게 왁스 안에 있던 솔벤트가 증발하고 나면 왁스 끼가 남아 있어요. 그게 가루가 돼서 다음에 쓸 땐 퍽하면 뭐야 가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 왁스 쓰자마자 빠세요. 뭐 세제 쓰셔서 빠셔도 되고 뭐 비누 묻혀서 빠셔도 되고 퐁퐁 묻혀서 이렇게 빠셔도 되고 그때 바로 빨아서 말리면 그런 게 훨씬 덜합니다. 근데 빨아 쓰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냥 그 솔벤트가 안 날아가게 완전 밀봉을 해버려요.
밀봉을 해서 공기 안 들어게 밀봉을 하면 다음에 꺼냈을 때도 그게 하얗게 안 날아가고 촉촉한 상태가 조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VDI님, D2 광택 오일 어디에 사용하면 될까요? 광택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리콘 오일입니다. 실리콘 오일이라서 고무, 플라스틱 아무나 다 쓰셔도 돼요. 타이어에 쓰셔도 되고 차에 있는 모든 고무나 플라스틱에 다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호왁스 작업하기 쉽습니다. 근데 상호왁스는 작업하기 쉬워요. 이게 발라놓고 이런 말 내일 닦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거의 경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발수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 차에 뭐 항상 물 뿌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진짜 왼눈이 필요하다 그럼 상호왁스 한번 발라보세요. 박민수님, 루미너스 옛날 버전 루미너 LN 그래픽 말씀이시죠? 잔사가 굳어서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지우시? 이거는 일단은 패클로 한번 돌려보시고요. 패클로 해도 그냥 안 지워질 겁니다. 그거는 유리막 잔사기 때문에 폴리싱 돌리셔야 됩니다. 광택기 돌려야 돼요. 그냥 일반 케미칼로는 그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워지겠지만 지금 당장 지우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폴리싱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박민수님 뿌리막 잔사는 처음에 잔사가 생겼을 때 그날 지우시려면 그 LM을 다시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닦으면 지워집니다. 왜냐면 그 제품 자체에 용매가 있거든요. 그 용매가 도장면에 묻어있던 얼룩을 이제 같이 어느 정도 녹이면서 지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뭐 일주일 한 달 후에 그 얼룩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방법도 안 통합니다. 폴리싱 돌리셔야 돼요.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거를 다 소화를 못 하겠네요. 밍명망명님, 제가 오디오에 1000만원을 썼는데 만족이 안 돼요. 혹시 소스기는 뭘 써야 될까요? DAP로 듣고 있는데 DAP로 들으시면 되고요. 오디오는 아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 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디오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항상 오디오로 하게 되면 부족한 게 들려. 이 소리가 아닌데 그 계속 찾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내 지갑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평화 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유리발수 글라코 G4 발라놨는데 위에 G19 덧방에도 오래갈까요? 아니요. 그냥 한번 까내고 새로 작업하시는 게 오래갑니다. 자, 블랙박스 설치할 때 기존 블랙박스 연결된 퓨즈에 새로 장착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비 전력이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그 3W 정도 보시면 돼요. 12V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0.4A, 5A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축혜님이 꽂으셨던 그 퓨즈가 5A짜리에 꽂으셨으면 뭐 다른 데로 좀 옮기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배선에 합선만 없다면 전기는 충분합니다. 블랙박스 전기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10A짜리 퓨즈에다 하나 물리셨다는 얘기죠. 2개 물리셔야 됩니다. 3개 물리셔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베이지색 가죽 시트는 어떻게 시트가 벗겨졌나요? 색상이? 시트 도색하시면 어느 정도 시트 색깔 올라옵니다. 베이지색은 괜찮아요. 더 번졌다. 그러면 써니님은 이건 진짜 극단적인 방법인데 약간 따뜻한 물 약간 뜨거워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PB를 한 20% 정도만 넣으시고 좀 푸신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갔을 때 쓰는 방법. 거기다가 그 매직폼 있잖아요. 다이소가 매직폼, 그러니까 흰색 그 연마력이 있는 스폰지가 있어요. 그거를 적셔가지고 살살 이렇게 비벼보세요. 살살 비비시고 닦아내시고 살살 비비시고 닦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파란기만 조금만 딱 빠지게 하세요. 이거 너무 세게 하면 원래 베이지색 아주 껍데기가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뭐 도색 가시는 거죠. 셔니님, 매직 스폰지로 하다 더 번졌으면 도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광택기를 갖다 댄다고 다 클리어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클리어를 날릴 정도로 하시려면 뭐 양모 패드에 싱글에다가 컴파운드 막 1000방짜리 막 2000방짜리 이런 거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뭐 오렌지 필 잡는 것처럼 엄청 밀어야 클리어가 깎이는 거지. 그 LM 그래핀 잔사 지우는 정도의 폴리싱 가지고는 클리어 코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이 형님, 유리 앞유리기술 제거하고 싶은데 경남에 업체가 없다고 하면 똥소리 좀.
제가 요즘 지금 환자라서 작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기스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 걸린다 싶으면 기스를 제거해도 조금 티가 납니다.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유리 기스는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기스 많네 했는데 작업하다 보면 어디 기스 있지? 이 정도는 되는데, 그것도 운전자가 안에서 봤을 때 야간에 밖에서 뭐 가로등 조명 같은 게 딱 때리다 그러면 티가 좀 나요. 완벽하게 우리 도장면처럼 이렇게 확 깎을 수가 없습니다. 연하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 물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까요? 어떤 제품이 물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까요? 어떤 제품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물때가 앉았는데 이거를 뭐 카샴푸나 어떤 뿌리는 어떤 케미칼로 제거하고 싶으시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걸 팍 때려서 쫙 밀었는데 제거하는 케미칼은 없습니다. 물론 산성 라보코스메티카, 퓨리피카 이런 거 쓰면 조금 제거는 되는데 이거 쓴다고 무조건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물때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연한 거는 지워지겠는데 조금 깊은 거, 그리고 오래된 물때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코트를 약간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패클로, 일단은 첫 번째는 산성 제품으로 한번 세척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패클로 한번 밀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컴파운드로 폴리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에서 이야 쓰자마자 좋아졌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렇죠. 하킴님, 미세 컴파운드 써보니 물때 그럼요. 컴파운드가 직방이 납니다. 뭔가 뿌려서 케미칼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우는 건 현저히 힘들어요. 왜냐?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거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이 마스터인데 다이 하나 해야죠.